안녕하세요. 천안TV 학사모 원픽 코너 첫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소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야 하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은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모시고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오늘 학사모 원픽이라고 하시대요. 그 원픽에 저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TV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당황도 되고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 방역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조심을 늘 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입방정 떨지 마라 근데 제가 오늘은 입방정을 좀 떨라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로 3월에 끝날까 4월에 끝나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1년간 어제 기준으로 한 3,000명이 좀 넘는 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32명 정도의 확진 학생, 또 6명 정도의 교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단 한 건도 학교 내 확산은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모두 부모님, 이모님, 고모님, 할머님이고요. 학교 내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방역을 지금처럼만 해주신다면 방역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코로나19 발생 후 이따금씩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다행히 천안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방역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독도 하고 약도 뿌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정부가 고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역의 가장 핵심은 개인 방역이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저희들도 학교 내에서 마스크 잘 쓰고 또 손 자주 씻고 급식할 때 밥 먹을 때 말 안 하고 친구들과 가능하면 위생적인 관계 환기 자주 하고 이런 소소한 일반적인 위생관념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고맙게도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잘 따라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은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시내 학교와 외곽 학교들이 방역에 있어서 움직임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각각의 학교들의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학교의 애로사항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안은 큰 학교, 예를 들면 1,500명, 2,000명 넘는 학교가 한 서너 학교가 되고요. 2,000명 넘는 학교는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또 조그만 학교는 22명짜리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규모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지금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3분의 1, 3분의 2 나오면서 원격 수업과 집합 수업에 대한 고민, 또 급식을 심지어 큰 학교들은 6번씩을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한 15분, 20분씩 하면 6번이면 거의 100분 이상 점심시간을 돌리면서 매번 그 조리공사원들이 그 길 닦고 치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과밀 학급 30명 이상의 학급이라 거리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게 많았고요.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300명 이하의 학교는 전원이 학교로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5월달 이후로는 방과 후까지 다 진행되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소소한 것들까지 지금은 예전과 같은 상황은 아닌데 모든 교육활동은 예전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어렵습니다만 또 고마운 얘기를 제가 올해 고맙습니다 달고 사는데요. 고마운 얘기는 학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신뢰, 또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기고자 하는 밝은 정신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있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국적으로 만일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고 천안 학생들은 문제없이 치렀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특히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보면 한 100만 년 지난 것 같아요. 수능이. 제가 수능 전에 한 2주 동안에는 뭐 원래 제가 참 잘 자는데 잠 새벽에도 막 깨고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안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6천 명 정도 시험을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400여 명의 교직원들이 그걸 같이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명 바로 뭐 인근의 도시에서도 수능 전날 확진자가 나와서 한바탕 난리 나는 일이 있든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잘 치렀고요. 한 명의 자가격리했던 학생이 한 명이 이제 학교를 준비했었어요. 저희가 13개 고등학교를 준비했는데 12개 학교는 일반 학생, 한 명은 이제 그런 특별 학생, 2개의 병원을 준비했는데 병원은 아무도 안 갔고요. 한 명 학생이 이제 특별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올해 또 검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이제 부정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한 명도 없는 그런 부정학생 없는 부분을 잘 치렀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입니다. 수능 며칠 전에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긴급 그 회의를 소집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국장님하고 다녀오셔서 아침에 저희가 회의하는데 약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무원은 사실 체감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고맙면 어려울 거다 하는데 그분들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문을 닫겠다. 또 도와주겠다. 여러 업체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저희 소방서, 또 경찰서 이런 데서도 뭐 물론 합동점검부터 시게 다 도와주셨고 또 그날 아침에 시험 수능 당일 아침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어요. 대부분 65세, 70세 되신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그 추운 날 그분들이 아이들 다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천안은 정말 아이들이 잘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좋은 도시여서 수능도 잘 치렀고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교육장님께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딸에게 들려주는 결혼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저는 현재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너를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서 많이 묵걸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현재 모든 딸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아이고 이거 개인적인 제가 우리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하도 싸워가지고 너무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멀리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 우리 애들한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평생 동안 직장 다니는 엄마의 자식으로 저는 직장 다니라고 어려웠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걸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직장 다니는 엄마의 자식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글로 좀 뭘 쓰겠다고 이제 제가 아이 어렸을 때 사진도 좀 넣고 그래서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줬더니 그거 읽고 신혼여행 가서 읽고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 4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자서 낸 건데 저는 제가 늘 이제 아마 지난번 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 빈민 출신입니다. 아버지 일찍 6살에 돌아가시고 또 어려운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돌아서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딸에게 특별히 주는 것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신이 맞는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어른이 되어가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조르지만 어른은 누구에게 사랑을 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곧 타인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여성들도 계시고 엄마들도 계실 텐데요. 엄마들, 여성들 본인 스스로가 사랑하면 아이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또 내 아이에게 자신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요새 나오는 한참 뜨잖아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렇게 가면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가 그 선행하는 거를 보여줬더니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그런 어른으로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뭐 코로나 면역력은 물론이고 굉장히 거친 세상에서 면역력이 강한 정신적인 면역력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면역력도 키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제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자님께서 전환 교육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편지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들 다 편지를 썼어요. 마음 여건만 허락한다면 천안 시민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삶도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보살펴 주셨고요. 또 하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굳이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있는 아이들 이제 부모님에게 우리 이렇게 관심 많으신 어머님들은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도 영양 불균형이 있고요. 학습에서 뒤처져 있고요. 저는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아이들의 1년이 인생의 엄청난 10년의 격차로 벌어지지 않을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면 제가 119를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책 읽고 하루에 9번 이상 웃는 게 제 신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내 자식 외에 한 명에게 웃음 한번 전해주시고 하루에 우리 학생들이 본다면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어른에게 부모님 이상의 공경의 마음을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을 천안에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천안에서 아마 우리 회장님 마음처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늘 제가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때 마치 친정 동생처럼 제가 전화해서 상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을 서로 배울 것 같아요. 천안 시민 여러분, 또 함께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교육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